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오랜 시간 환자와 함께 걸어온 사람으로서 오늘은 꼭 드려야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밥 한 그릇이 건강을 지켜주는 약이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병을 키우는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마 설마 밥이 무슨 문제겠어? 하실 겁니다. 쌀은 우리가 수천 년 동안 먹어온 주식이니까요. 하지만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밥상 위의 작은 습관이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 직접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특히 요즘 많은 어르신들이 혈압약, 당뇨약을 드시면서도 수치가 좀처럼 안정되지 않아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혹시 그 원인이 매일 드시는 밥에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오늘 제가 전해드릴 이야기는 단순하지만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내용입니다. 혹시 아침에 일어나 몸이 무겁고 피곤하신 적 있나요? 충분히 잠을 잤는데도 개운하지 않고 오후만 되면 기운이 빠져서 눈이 감기곤 하시죠. 그리고 정기검진에서 혈압이나 혈당 수치가 자꾸 오르는 이유가 뭘까 고민하신 적도 있으실 겁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증상을 나이 탓으로 여기곤 합니다. 하지만 의외로 그 원인이 우리가 매일 먹는 밥에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특히 요즘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밥을 한 번에 많이 지어 냉동해 두고 전자레인지에 데워 드시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렇게 데운 밥이 문제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냉동과 해동 과정을 거친 밥은 전분의 구조가 바뀌면서 혈당을 갓 지은 밥보다 훨씬 빠르게 올리는 성질을 갖게 됩니다. 마치 설탕 덩어리를 먹는 것과 비슷한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이런 일이 하루 3번씩 반복되면 우리 몸은 어떻게 될까요? 혈당이 급격히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췌장은 지치고 혈관은 손상을 받게 됩니다. 그 결과 피로감이 계속되고 혈압과 혈당 수치도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74세 이정호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고 혼자 지내시면서 냉동밥을 주로 드셨습니다. 처음에는 편리하다고 생각하셨죠. 한 번에 밥을 많이 지어서 소분해 두면 언제든 간편하게 한 끼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생활을 6개월 정도 지속하면서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몸이 납덩이처럼 무겁고 가슴이 두근거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외로움 때문이라고 생각하셨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증상이 심해졌고 결국 병원을 찾게 되었습니다.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평소 정상이던 혈당이 140을 넘어섰고 혈압도 150을 웃돌았습니다. 의사는 당뇨 전 단계라며 약을 처방했죠. 그런데 약을 먹어도 수치는 좀처럼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왜 갑자기 이렇게 됐을까라며 많이 속상해 하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식단 상담을 받게 되면서 냉동밥의 문제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문가는 냉동과 해동 과정에서 밥의 혈당 지수가 크게 높아진다고 설명해 주었죠. 이정호 어르신은 반신반의하면서도 밥을 조금씩 자주 지어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2주 만에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한결 수월해졌고 가슴 두근거림도 많이 줄어들었어요. 한 달 후 재검사에서는 혈당이 120대로 떨어졌고 혈압도 정상 범위에 가까워졌습니다. 그분은 밥 하나 바꾼 것뿐인데 이렇게 달라질 줄 몰랐다며 감탄하셨어요. 하지만 여전히 많은 분들이 이런 사실을 모르고 계십니다. 밥의 보관과 조리 방법을 조금만 바꿔도 달라질 수 있는데 말이죠. 냉동밥을 완전히 끊을 수는 없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혈당 상승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밥을 하루 분량만 지어서 신선하게 드시는 것입니다. 조금 번거로우시겠지만 매일 갓 지은 밥의 효과는 정말 다릅니다. 꼭 냉동해야 한다면 밥을 완전히 식힌 뒤에 소분해 두세요. 그리고 데울 때는 물을 조금 뿌려서 부드럽게 데우시면 됩니다. 작은 변화 같지만 이것이 바로 건강한 노년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지만 정작 병의 뿌리를 해결하지 못하고 계속 약만 늘어나는 경험을 하십니다.
혈압약을 먹어도 혈압이 조절되지 않아 약을 추가하고 당뇨약을 먹어도 혈당이 떨어지지 않아 인슐린까지 맞게 되는 경우가 흔하죠. 그럼 왜 병원에서는 이런 근본적인 해결책을 잘 알려주지 않을까요? 사실 현대 의료 시스템은 생활 습관 개선보다는 약물 처방에 더 집중되어 있습니다. 3분 진료 시간 안에 환자의 생활 전반을 파악하고 조언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거든요. 더 중요한 것은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환자가 완전히 건강해져서 병원에 오지 않게 되면 병원과 제약회사의 수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물론 의료진들이 의도적으로 환자를 아프게 만들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시스템 자체가 치료보다는 관리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래서 밥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같은 생활 속 원인들을 깊이 다루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양사와의 상담도 형식적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구체적인 조리법이나 식품보관법까지는 다루지 않죠. 69세 김영자 할머니의 이야기가 이를 잘 보여줍니다. 이분은 10년 넘게 당뇨약을 드셨지만 혈당은 계속 160에서 180 사이를 오갔습니다. 약을 하나씩 추가할 때마다 의사는 나이가 들면서 당뇨가 진행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설명했어요. 김영자 할머니는 처음에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약의 종류와 양이 늘어났고 부작용도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위장 장애, 어지러움, 근육 통증 등으로 일상생활이 힘들어졌죠. 그럼에도 의사는 약을 끊으면 더 위험하다며 계속 복용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지역 건강 강좌에서 밥 조리법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강사는 밥을 지을 때 식초를 넣고 잡곡을 섞고 충분히 식혀서 먹으면 혈당 상승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어요. 김영자 할머니는 반신반의했지만 약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상황이었기에 한번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놀랍게도 2주 만에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식후 혈당이 200 이상 올라가던 것이 150 정도로 줄어들었어요. 한 달 후에는 공복 혈당도 130대로 떨어졌습니다. 3개월간 꾸준히 실천한 결과 당화 혈색소가 8.2에서 7.1로 크게 개선되었죠. 의사도 놀라워했습니다. 뭔가 특별한 것을 하셨나요? 라고 물었을 때 김영자 할머니가 밥 조리법을 바꾼 이야기를 하자 의사는 그런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겠네요 라고 담담하게 대답했다고 해요. 하지만 다른 환자들에게는 여전히 그런 조언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김영자 할머니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왜 이런 간단한 방법을 10년 동안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을까? 만약 처음부터 알았다면 이렇게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 그분은 이제 주변 어르신들에게 이 방법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계세요. 사실 의료진들도 이런 방법들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의과대학에서 배우는 것은 주로 질병 치료에 관한 것이고 생활 습관이나 조리법 같은 실용적인 지식은 상대적으로 적게 다뤄집니다. 또한 진료 시간의 제약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자세히 설명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죠. 하지만 우리는 스스로를 지킬 수 있습니다. 약에만 의존하기보다는 밥상에서부터 병의 뿌리를 다스리는 것이 진정한 건강의 출발점입니다. 의사가 처방해주는 약도 중요하지만 매일 먹는 밥 한 그릇이 만드는 변화는 그 어떤 약보다도 강력할 수 있습니다. 진료를 받은 후에도 왜 이런 증상이 생겼을까? 어떤 생활 습관을 바꿔야 할까를 스스로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로운 건강 정보를 찾아보며 실생활에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의 건강은 여러분이 지키는 것입니다. 밥을 어떻게 지어 먹느냐에 따라 같은 쌀도 약이 될 수 있고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과장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이에요. 밥의 혈당 지수는 조리 방법에 따라 30% 이상 차이가 날 수 있거든요. 첫 번째 비밀은 바로 식초입니다. 밥을 지을 때 천연 발효 식초를 한 스푼 정도 넣으면 혈당 상승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식초의 아세트산 성분이 전분의 소화를 늦춰주기 때문입니다. 신맛이 날까 걱정하실 수도 있지만 밥이 다 지어지면 신맛은 거의 느껴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잡곡을 섞는 것입니다.
특히 귀리나 보리를 5%에서 10% 정도 섞으면 효과가 좋아요. 이런 곡물들은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이 풍부해서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포만감도 오래 지속되어 간식을 찾는 일도 줄어들죠. 세 번째 비밀은 강황입니다. 강황 가루를 쌀 한 컵당 반 티스푼 정도 넣어보세요. 강황의 커큐민 성분은 염증을 줄이고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밥이 예쁜 노란색으로 변하면서 영양도 훨씬 좋아져요. 네 번째는 밥을 충분히 식히는 것입니다. 갓 지은 뜨거운 밥보다는 1시간 정도 식힌 밥이 혈당을 덜 올립니다. 식으면서 전분의 일부가 저항성 전분으로 변하기 때문이에요. 이는 마치 식이섬유처럼 작용해서 장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72세 최상수 어르신의 경험담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15년째 당뇨를 앓고 계셨는데 약을 드셔도 혈당이 좀처럼 안정되지 않았어요. 특히 식후 혈당이 250까지 올라가는 일이 잦았죠. 가족들은 걱정이 많았고 본인도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하는 절망감에 빠져 계셨습니다. 그러던 중 지인의 소개로 영양 상담을 받게 되었는데 상담사가 밥 조리법을 바꿔보라고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밥 짓는 방법쯤이야 뭐가 달라지겠어 하며 시큰둥했어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기에 한번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상담사의 조언에 따라 밥을 지을 때 식초를 넣고 귀리를 20% 정도 섞었습니다. 또한 강황 가루도 조금씩 넣어 보았어요. 처음에는 맛이 어색했지만 며칠 지나니 오히려 고소하고 깊은 맛이 나는 것 같았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2주 후부터 나타났습니다. 식후 혈당이 200을 넘지 않기 시작했어요. 한 달 후에는 180 정도로 떨어졌고 2개월 후에는 대부분 150 이하로 유지되었습니다. 공복 혈당도 140에서 120 정도로 개선되었죠. 더 놀라운 것은 포만감이 오래 지속된다는 점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밥을 먹고 2시간만 지나도 배가 고팠는데 이제는 4시간 이상 든든했어요. 자연스럽게 간식도 줄어들고 체중도 3kg 정도 빠졌습니다. 3개월 후 병원 검사에서는 더욱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당화 혈색소가 8.5에서 7.2로 크게 떨어진 것입니다. 의사도 뭔가 특별한 치료를 받으셨나요? 라고 물었을 정도였어요. 최상수 어르신이 밥 조리법을 바꾼 이야기를 하자 의사는 정말 대단하다며 감탄했습니다. 그분은 이제 가족들에게도 이 방법을 가르쳐주고 계세요. 특히 당뇨 가족력이 있는 자녀들에게 예방이 최고의 치료라며 평소부터 이런 식으로 밥을 지어 먹으라고 권하고 있어요. 이처럼 밥을 짓는 방법만 바꿔도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혈당은 완만하게 오르고 장 건강도 개선되며 전반적인 영양 상태도 좋아져요. 특별한 재료나 복잡한 과정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집에서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죠. 시작할 때는 한 가지씩 해보세요. 먼저 식초를 넣어보시고 익숙해지면 잡곡을 섞어보세요. 그 다음에 강황을 추가하고 마지막으로 밥을 식혀서 드시는 습관을 만들어 보시면 됩니다.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큰 건강 개선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과연 밥 짓는 방법만 바꿔서 건강이 나아질까? 하는 의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었거든요. 하지만 실제로는 단기간 안에 눈에 띄는 변화가 생깁니다. 왜 그런지 과학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밥을 먹으면 혈당이 올라가면서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됩니다. 문제는 혈당이 너무 급격히 오르면 인슐린도 과도하게 분비된다는 점이에요. 이런 일이 반복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 염증도 증가합니다. 하지만 밥의 혈당 지수를 낮추면 이런 악순환을 끊을 수 있어요. 혈당이 완만하게 오르면 인슐린도 적절량만 분비되고 세포들이 인슐린에 더 잘 반응하게 됩니다. 그 결과 인슐린 저항성과 염증이 줄어들면서 혈압과 혈당 수치가 빠르게 안정될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이런 변화는 생각보다 빨리 나타납니다.
빠르면 일주일, 늦어도 한 달 안에는 몸의 변화를 느낄 수 있어요. 처음에는 식후 졸음이 줄어들고 오후 피로감이 덜해집니다. 그 다음에는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수월해지고 전반적인 컨디션이 좋아져요. 77세 박춘자 할머니의 이야기가 이를 잘 보여줍니다. 이분은 혈압약을 3종류나 드시고 계셨어요. 아침에는 혈압약, 점심에는 이뇨제, 저녁에는 혈관 확장제까지 복용하셨는데도 혈압이 160에서 170 사이를 오갔습니다. 약의 부작용도 심했어요. 어지러움 때문에 넘어질 뻔한 일이 여러 번 있었고 기침도 자주 나왔습니다. 의사는 나이가 들면서 혈관이 굳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평생 약을 먹어야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연히 건강방송에서 밥과 혈압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흰 쌀밥이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이것이 혈압 상승에도 영향을 준다는 내용이었어요. 박춘자 할머니는 그럼 밥을 바꿔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방송에서 소개한 대로 밥을 지을 때 식초를 넣고 현미와 보리를 섞어 보았어요. 또한 밥을 1시간 정도 식힌 후에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맛이 어색했지만 점차 적응되었어요. 일주일 후부터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오후에 느끼던 어지러움이 줄어들었어요. 2주 후에는 집에서 재는 혈압이 150 정도로 떨어졌습니다. 한 달 후에는 대부분 140 이하로 유지되었죠. 가장 놀라운 변화는 2개월 후에 나타났습니다. 병원에서 재는 혈압이 130 정도로 떨어진 것입니다. 의사도 깜짝 놀라며 뭔가 특별한 것을 하셨나요? 라고 물었어요. 박춘자 할머니가 밥 조리법을 바꾼 이야기를 하자 의사는 정말 신기하다며 관심을 보였습니다. 더욱 기쁜 것은 약을 줄일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었어요. 의사와 상의해서 이뇨제를 먼저 끊었고 3개월 후에는 혈관 확장제도 중단했습니다. 지금은 혈압약 한 종류만 드시고 계시는데 혈압은 여전히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어요. 박춘자 할머니는 이런 간단한 방법이 있는 줄 몰랐다며 후회하셨어요. 하지만 이제라도 알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하신다고 해요. 그분은 지금 주변 어르신들에게 이 방법을 열심히 알리고 계십니다. 특히 인상적인 것은 그분의 표정이 많이 밝아졌다는 점이에요. 예전에는 약 부작용 때문에 항상 피곤해 보이셨는데 지금은 활기가 넘치세요. 동네 산책도 자주 나가시고 친구들과 만나는 일도 늘었어요. 이처럼 밥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생활 속 치료제입니다. 약처럼 즉시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지만 꾸준히 실천하면 약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어요. 특히 부작용이 없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변화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최소 3주 이상 꾸준히 새로운 조리법을 이어가셔야 해요. 처음에는 효과가 미미할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변화는 분명해집니다. 그리고 가족이나 이웃과 함께 실천하면 지속하기가 훨씬 쉬워져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건강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오랜 약 복용으로 지치셨습니다. 아침마다 약을 챙겨 먹는 것도 번거롭고 부작용도 걱정되고 무엇보다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절망감에 빠져 계시죠. 하지만 밥상 위의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삶을 되찾게 해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식초, 귀리, 강황, 밥 식히기라는 4가지 방법은 단순해 보이지만 강력한 효과가 있습니다. 이 방법들은 수십 년간의 연구를 통해 과학적으로 입증된 것들이에요. 무엇보다 집에서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밥을 지을 때, 밥을 먹을 때 감사한 마음을 갖는 것이 실제로 건강에 도움이 돼요.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들고 소화 기능도 좋아집니다. 71세 오세민 어르신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을 모두 갖고 계셔서 하루에 10알이 넘는 약을 드셨어요. 부작용으로 인한 위장 장애도 심했고 근육통과 어지러움 때문에 일상생활이 매우 힘들었습니다.
가족들은 이렇게 약만 먹고 살 수는 없다며 다른 방법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중 건강 강좌에서 밥 조리법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밥으로 뭐가 달라지겠어 하며 시큰둥했지만 워낙 힘든 상황이라 한번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오세민 어르신은 4가지 방법을 모두 실천하기 시작했어요. 밥을 지을 때 식초를 넣고 현미와 귀리를 30% 정도 섞었습니다. 강황도 넣고 밥을 충분히 식힌 후에 드셨어요. 가족들도 함께 실천해서 온 가족이 같은 밥을 먹게 되었습니다. 처음 2주 동안은 별다른 변화를 느끼지 못했어요. 오히려 맛이 어색해서 밥량이 줄어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3주째부터 서서히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식후 졸음이 줄어들고 위장 불편감도 덜해졌습니다. 한 달 후부터는 더 뚜렷한 변화가 있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한결 수월해졌고 어지러움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2개월 후 병원 검사에서는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혈당이 180에서 140으로, 혈압이 160에서 140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3개월 후에는 더욱 개선되었어요. 당화 혈색소가 8.8에서 7.5로, 콜레스테롤도 250에서 200으로 떨어졌습니다. 의사와 상의해서 약의 용량을 조금씩 줄여나갈 수 있었어요. 하루에 10알 넘게 먹던 약이 6알로 줄어들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마음가짐이었어요. 예전에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하는 절망감에 빠져 있었는데 이제는 내가 내 건강을 지킬 수 있구나 하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표정도 밝아지고 사람들과 만나는 일도 늘어났어요. 주변 사람들도 변화를 알아챘습니다. 예전보다 표정이 환해졌다, 목소리에 힘이 생겼다는 말을 자주 듣게 되었어요. 오세민 어르신은 밥 하나 바꾼 것뿐인데 이렇게 달라질 줄 몰랐다며 감격해 하셨습니다. 지금 그분은 동네 어르신들에게 이 방법을 열심히 알리고 계세요. 매주 모임을 갖고 함께 건강한 밥을 지어 먹기도 해요. 건강은 혼자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지키는 것이라며 이웃들과 정보를 나누고 계십니다. 오세민 어르신의 이야기에서 중요한 점은 단순히 조리법만 바꾼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밥을 지을 때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를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감사를 표현했어요. 그리고 가족과 함께 실천하면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었습니다. 이처럼 밥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매일 할 수 있는 최고의 예방약입니다. 병원에서 처방하는 약도 중요하지만 밥상에서 시작되는 건강관리가 더 근본적이고 지속 가능한 해결책이에요. 건강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밥상에서부터 시작되는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큰 건강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밥을 지을 때 감사의 마음을 담고 가족과 함께 건강한 식습관을 만들어 가세요. 매달 혈당과 혈압을 기록해서 변화를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숫자로 확인되는 개선 효과는 지속할 수 있는 큰 동기가 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는 거창한 비밀이 아닙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잘 알려주지 않는 우리 삶에 꼭 필요한 지혜입니다. 밥상 위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한 노후를 지킬 수 있습니다. 식초 1스푼, 잡곡 1줌, 강황 반 티스푼, 그리고 밥을 식히는 여유. 이 4가지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혈당과 혈압을 안정시키고 약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줄 수 있어요. 무엇보다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건강을 회복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오늘부터 바로 실천해 보세요. 완벽하게 하려고 부담 갖지 마시고 하나씩 천천히 시작하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식초만 넣어 보시고 익숙해지면 잡곡을 추가하세요. 그 다음에 강황을 넣고 마지막으로 밥을 식혀서 드시는 습관을 만들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소중한 정보를 주변 어르신들께도 꼭 전해주세요. 혼자만 알고 있기에는 너무 아까운 내용입니다. 한 분의 건강이 바뀌는 것이 곧 여러분의 기쁨이자 우리 사회 전체의 희망입니다. 건강한 밥 한 그릇으로 건강한 하루를 시작하시고 행복한 노년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의 건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